네, 블라인드 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먼저 소개합니다. FNC 김호주 대표,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 준비되어 있을지 정태근 이사의 종목부터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세요. 상승 시그널 포착 이 종목 출발 준비 완료. 어떤 종목 준비됐을지 바로 가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원익홀딩스 로봇이죠. 네, 이제 로봇. 여기는 네, 완전히 로봇. 예, 네. 로봇에도 로봇 손. 그렇죠. 네. 일단은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로봇 관련 종목들이 그 휴머노 로봇이 아시겠지만 이족 보행과 이제 손 동작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지금 이제 나와 있는 휴머노 로봇 같은 경우는 사람의 형상이 거의 이제 완성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얼마만큼 이제 사족 보행에서 이족 보행으로 잘 넘어가느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족 보행 공개하다가 로봇이 넘어졌거든요. 그만큼 쉽지 않은 기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 손처럼 정말 미세하고 이제 정밀하게 이제 움직이는 동작이 상당히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련돼 가지고 그런 액추에이터 관련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봇선 관련돼 가지고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도 조용히 계속 이제 우상향을 지속을 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로봇주 같은 경우 변동성이 좀 커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뭐 제 개인적인 기준에는 차트를 좁혀보게 되면 뭐 값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로봇주 대비해서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회사 이제 원익 로보틱스라는 회사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 회사가 지금 메타하고 로봇 핸들을 현재 로보 알레그로라고 하죠. 그거 기술을 기반해 가지고 로봇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개발을 진행이 되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휴먼 로봇에 장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감속기 관련 기업들뿐만 아니라 이 감속기가 어쨌든 결국 로봇에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을 완성하게 된다라면은 또 마찬가지로 이제 원익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어떤 이 회사의 가치는 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원익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을 하고 있는 휴먼 로봇 촌 개발 과제를 현재 총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게 더 그런 과제를 통해서 이제 로봇선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지금 한번 관심 가져보셔도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뭐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전고점 돌파가 됐습니다. 지난 이제 10월달 고점인 이제 33,000원대를 돌파를 하게 되면서 신고가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완만한 상승을 볼 때 들어가서 변동성 한번 노려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35,500원 한번 지시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매수가 대비 한 20% 정도 잡았습니다. 42,000원. 전저가 같은 경우는 32,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요즘 가장 핫한 로봇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네. 또 상승세 또 기대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원익홀딩스 목표가 42,000원까지입니다. 자, 그럼 이제 김호주 대표가 준비한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세요. 업종 내 강한 모멘텀 이 종목 주도주 가능성 부각 어떤 종목일지 바로 가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LS 일렉트릭. 사실 뭐 대표님이 항상 이제 전력 쪽 강조 많이 해주시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전력 인프라가 일단은 뭐 제가 계속해서 이제 누누이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뭐 AI 반도체가 뭐 발전하면서 뭐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전력 인프라 쪽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최근에 이제 뭐 이 데이터 센터의 확장 그리고 또 이제 뭐 유럽이나 미국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노후화된 전력망들의 이제 교체에 대한 이 시기가 다 도래하면서 국내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큰 수혜를 좀 줄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변압기, 뭐 전선, 전력기기 이런 쪽에서 굉장히 글로벌 경쟁력이 이미 확보가 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기술력 자체도 굉장히 우수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럽이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노후된 전력망을 바로 교체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좀 시급한데 이로 인해서 이제 일단은 뭐 북미향에 대한 이 수출이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고요. 수출이 증가가 되면서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확대가 좀 되고 있고 자연스럽게 수주 잔고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은 결국 이 부분은 실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026년에 이 동사의 영업이익이 거의 한 6,100억 이상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수익성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적에 대한 이 성장 기대감 그리고 이번에 이제 부산이나 울산 공장도 캐파를 좀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뭐 지금 당장이라기보다는 26년도에도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이제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주 잔고도 이제 2, 3년치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 전력 인프라, LS 일렉트릭 이 부분은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확정되어 있는 수주, 이것이 바로 매출로 직결되고 또 영업이익으로 직결이 되는 이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를 한번 좀 보시게 되면은 네. 올해 이제 전력 인프라 뭐 반도체가 많이 올라오면서 같이 많이 올라왔어요. LS 일렉트릭도 지금 많이 올라와서 이거 지금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저는 내년에도 주도주를 이끌 것은 AI 반도체, 거기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전력 인프라, 이거를 생각을 한다면 좀 이제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LS 일렉트릭 지금 현재 가격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면서 매수는 일단은 현재가 이하에서는 매수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가를 조금 크게 잡았습니다. 목표가를 진짜요? 60만 원으로 좀 우와. 잡았고 손절가는 42만 원으로 아하. 약간 뭐 단기 트레이딩 가능성보다는 조금 길게 보자. 그쵸. 예, 이런 의미에서 오늘 LS 일렉트릭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좋습니다. LS 일렉트릭. 사실 이 전력 인프라 쪽에서 탑3 종목도 있잖아요.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현대일렉트릭이 있는데 셋이 사실 요새 좀 쉬어가지만 차트가 묘하게 LS 일렉트릭이 더 살아있는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들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포인트도 좀 줄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전략 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정태근 이사 어떤 전략을 갖고 왔을지 블라인드 공개해 주세요. 리스크를 최소화할 안전한 투자 전략은 바로 이거다. 바로 가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현금 지키기. 이거 또 보수적인데요, 생각보다. 네. 지난주는 관망, 오늘은 현금 지키기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지수 오늘 삼성전자 오르긴 했지만 지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 전고점 돌파 안 됐거든요. 삼성만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오늘 삼성만 가고 그전에는 삼성하고 SK 하이닉스가 하게 되면 지수를 같이 땡겼는데 네. 오늘은 삼성전자만 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번 달은 개별 종목 장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이 끝나고 다음 달 넘어가서 다시 한번 지수 상승가 오는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반도체 같은 건 아시겠지만 숫자가 정말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것들을 다시 한번 땡겨줄 핑계가 분명히 좀 필요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 1월 달에 가서 신년 효과, 이게 가장 좋은 핑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2018년도 이제 미국과 중국 무역 분쟁 이슈에서 1년 내내 하락을 하다가 2019년 1월 달에 삼성전자가 20% 가고 지수가 11%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달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현금을 많이 좀 가져가고, 그리고 오늘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하락 종목 수가 1291, 상승 종목 수가 318이거든요. 근데 이런 장세에서 사실 뭐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매를 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0월 때까지 벌어놓은 거 잘 지키고, 그러면서 개별 종목 조금의 현금으로 개별 종목 대응하게 되면서 다음 달 가서 어떤 섹터, 어떤 업종이 주도주가 될까? 맞아요. 그거 찾아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네, 또 이사님 말씀도 맞는 게 지금 지금 뭐 시장의 변동성도 안 나올 정도로 거래량이 좀 마른 상태고 이 흐름이 좀 미적지근하게 연말까지 갈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짧게 이것만 말씀드리면 이번 주는 이제 대주주 회피 물량 물량 26일 날 나오죠. 그죠? 네. 보고 있고 다음 주는 또 뭐 있습니까? 배당락 순차적 있잖아요. 그렇기 두 개나 때문에 이렇게 다 있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공격적으로 안 하셔도 됩니다. 맞아요. 오히려 내가 이 종목을 조금이라도 싸게 살까로 네네. 봤을 때는 찬스일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전략 한번 들어봤고요. 자, 이제 김호주 대표의 전략 가보겠습니다. 지난주부터 묘하게 이 창과 방패의 흐름으로 가고 있거든요. 방금 이제 방패 한번 봤고요. 창으로 가보겠습니다. 김호주 대표의 전략 공개해 주세요. 지금 시장에서 유효한 투자 전략은 바로 이거다. 자, 창에서 창으로 가는지 방패로 바뀌었는지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준비. 이거 준비만 봤을 땐 모르겠는데요. 뭘 준비할까요? 일단은 지금 이제 가장 시청자들이 모든 방송에서 나오는 게 산타랠리가 오느냐 안 오느냐,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내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예, 제가 착한 일을 안 해서 그런지 저는 랠리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뭐 오더라도 랠리가 오더라도 단기적으로 크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현재 표면적으로 시장 자체가 혼조세를 보이고 있고 또 구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랠리, 산타 랠리, 연말 랠리를 생각하기보다는 앞으로 26년도 초에 어떻게 돼야 될지를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사이클, AI 인프라 실적에 대한 가시화, 그리고 또 산업 정책의 방향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산타 랠리는 없지만 내년 초에 시장의 흐름 자체는 긍정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AI 버블 논란 나오면서 시장 조정 나왔지만 이미 악재 시장에 다 반영된 상태고요.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종목이라든지 섹터가 가는 이 종목들만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 종목이 이제 내년 초에 움직일 것인지 이거를 미리 이제 준비를 하는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하셨다시피 지수 상승에 대한 부분보다는 특정 섹터나 특정 종목만 올라가는 이런 차별화 장세가 계속해서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력 인프라, 반도체 이쪽은 미리 준비를 좀 하고 가는 것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년을 위한 준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략에 대한 이야기까지 모두 살펴보면서 오늘 블라인드 뷰도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